한국경제신문은 중국이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은행의 지급 준비율 0.5%포인트 전격 인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2월 5일부터 지준율을 10.5%에서 10.0%로 0.5%포인트 인하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에 1조 위안, 약 186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25일부터 농업 및 소기업을 지원하는 재대출 금리를 연 2%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에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나서 먼저 이를 발표했다는 건 그만큼 중국 정부가 불안한 시장을 달래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식이 전해진 뒤 홍콩 항생지수는 3.5%, 상하이 종합지수도 1.8% 상승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전기차 배터리 하락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저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강자인 중국 CATL이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셀 가격을 더 낮춰 잡으면서 배터리 가격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배터리 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핵심 원자재인 리튬 가격의 하락입니다.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해 폭락해 현재 95,500위안, 14개월 만에 84%나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배터리 업체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인데요. 당분간 전기차 수요 회복이 어려운 가운데 배터리 재고가 쌓이다 보니 자칫 치킨 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동시에 그동안 비싸서 전기차를 외면했던 소비자들까지 전기차로 눈을 돌린다면 시장이 확 커질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는 인도와 중국, 아프리카 등 스마트폰 신흥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 19%를 차지하며 중국 업체인 비보와 샤오미를 눌렀습니다.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가 인도에서 역대 최대 예약 기록을 사흘 만에 경신하면서 올해 시장 분위기도 고무적입니다. 중저가 위주였던 인도 시장에서 이 같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가 하면 애플이 공고하게 1위를 수성했던 중국 시장에서는 애국 소비 열풍으로 아이폰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성장세가 높은 신흥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스마트폰 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오늘 시작되는 5G 28GHz 주파수 대역의 주인을 가리는 경매에 대해 분석 보도했습니다. 오늘 개시되는 5G 28GHz 경매에 총 2단계를 거치며 3곳이 참가합니다. 경매 방식부터 보면 최저 경쟁 가격인 742억 원으로 시작해서 높은 가격을 써낸 사업자가 승자가 되는 최대 50라운드의 오름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50라운드까지 승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가 최소 입찰액을 알려주면 그 이상의 금액을 회사들이 각각 써내는 밀봉 입찰에 돌입합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올 전망입니다. 만약 할당을 받으면 3년 안에 의무 구축 수량인 28GHz 장비 6,000대를 구축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 1년 차의 총액인 10%를 할당일 이전에 납입을 해야 하는데요. 경쟁에 참여하는 마이 모바일 컨소시엄과 세종텔레콤 그리고 스테이지X 컨소시엄은 이 세 곳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판매한 청년 희망 적금의 만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동아일보는 이 적금의 최초 가입자 중 30%가량이 중도의 계좌를 해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년 동안 납입하면 연 10%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도 고물가 여파로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이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년 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 수는 86만 1,3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율은 29.8%에 달합니다. 문제는 고물가 여파로 청년들이 저축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고금리의 장기화까지 맞물려 청년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대와 30대의 금융권 연체 금액은 2022년 3,524억 원에서 2023년 4,940억 원으로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또 신규 대출 취급액도 같은 기간 53조 6,060억 원에서 80조 2,027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프랑스 명품주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이른바 불개미 프랑스 주식 투자자들의 투심이 한풀 꺾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주식을 매수한 국내 투자자는 13,451명으로 전년보다 약 38.3% 줄었습니다. 프랑스 명품주는 코로나19 보복 소비 특수 효과를 누리다가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2022년 3월 미 연준이 통화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순매수 1, 2위를 차지했던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모에헤네시는 2022년에서 2023년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중국 등 글로벌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주요 명품 브랜드들의 실적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명품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